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에 웃음으로 소통하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드릴 저는 광주광역시 첨단지구에 있는 남부대학교의 김영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의 박수 소리가 여기 방송실까지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유은학원 출신입니다. 제가 동성중학교 32회입니다. 그러니까 1979년도에 동성중학교를 들어와서 졸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한 40년이 넘었나요? 예. 근데 저 학교 다닐 때도 동성중학교 또 우리 동성여자중학교 그때는 광주 상고, 여상고 이렇게 한 캠퍼스 안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유은학원 출신 많은 선배님들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이렇게 자리를 잡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웃음 이야기를 하려고 왔어요. 그러면 저의 간단한 프로필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프로필에 보시는 것처럼 저는 현재 남부대학교 무도경영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에 있고요. 저희 대학의 웃음 인성교육연구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의 수많은 상들을 수상을 했는데요. 이 모든 상이 전부 웃음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웃으면 뭐가 온다고 하죠? 복이 온다고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원래는 무도경영학과 교수예요. 그래서 제 주 전공은 체육학이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무술을 시작을 해서 40년 정도 무술을 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영화배우 중에 박철민이라는 배우가 있을 거예요. 우리 동성중학교 출신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함께 그 학교를 다녔던 친구예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운동을 시작을 해서 지금은 대학 교수로 많은 학생들을 또 가르치고 있습니다. 현재 KBS 아침마당을 비롯해서 MBC, SBS, EBS 또 유튜브 여러분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에 김영식 웃음박사 TV를 운영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시고 우리 엄마 아빠도 좀 웃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가서 김영식 웃음박사를 치시면 많은 동영상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힘들어 하시고 또는 몸이 좀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저의 웃음 강의를 여러분들이 많이 전해주시면 그게 바로 복 받는 거예요. 제 이름 앞에 뭐라고 써져 있나요? 그래요, 웃음박사라고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웃음으로 박사가 되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저는 웃음으로 박사를 딴 게 아니고 저는 물론 체육학 박사인데 많은 국민들께서 제가 열심히 웃음을 전하는 활동을 하다 보니까 웃음박사라는 당신이 대한민국의 웃음박사입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이름 앞에는 항상 웃음박사라는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면 웃음박사가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우리 동성여중 많은 학생들과 웃음으로 인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을 때는 어떻게 웃어야 될까요? 네, 3가지 법칙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해보실까요? 크게 웃자. 네. 그 다음에 길게 웃자. 네, 여러분 목소리가 방송실까지 다 들려요. 자, 마지막으로는 온몸으로 웃자. 그래서 이 3가지를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호흡을 길게
그 다음에 온몸으로 여러분이 웃어주면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흔히 박장대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큰 소리로 길게 박장대소로 웃는데 요즘에 큰 소리로 웃으면 안 돼요. 비말이 튀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코로나 웃음법이라는 걸 개발을 했어요. 네. 소리를 내지 않고도 충분히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코로나 시대에 맞는 코로나 웃음법을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마스크는 제가 혼자 벗었어요. 얼굴이 보여야 되니까. 여러분들은 다 마스크를 쓰고 있죠. 자, 그러면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어떤 쪽을 보면 저 사람이 웃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예, 눈입니다. 눈. 자, 우리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나중에 직업을 갖게 되고 돈도 벌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얼굴에서 행복지수가 올라갈 수 있는 꼬리가 2개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게 무슨 꼬리냐? 자, 위에 있는 따라서 해보실까요? 눈꼬리. 그렇죠. 자, 아래에는 입꼬리. 자, 이 2 꼬리가 가까워지면 우리 뇌가 전두엽이라는 뇌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기분이 좋아져요. 자, 한번 해볼까요? 5초만 한번 해보죠. 자, 눈꼬리, 입꼬리를 가깝게. 네, 이렇게 가깝게. 그렇죠? 그러면서 옆에 있는 친구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네, 웃음이 그냥 나오죠. 네,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네, 기분이 좋아질 겁니다. 자, 기분이 좋아졌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자, 코로나 시대니까 소리를 내지 않고 웃는 거예요. 자, 박수 준비 하시고, 자, 박수를 치는 게 아니에요.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소리 안 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잘하네요. 자, 그 다음에 목소리를 크게 하지 않고 눈과 입꼬리만 가깝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야, 그러면서 웃는 거예요. 네,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려요. 우리 방송실 방송반 친구들이 엄청 웃어요. 네. 이건 뭘까요? 나 한 명이 웃게 되면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웃을 수가 있어요. 이걸 보고 무슨 바이러스라고 할까요? 그렇죠. 웃음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전염 속도가 빠른 이 웃음 바이러스로 오늘 여러분들은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무슨 웃음이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코로나 웃음법. 그렇죠. 여러분이 코로나 웃음법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면 아마 인터넷에서 제 얼굴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웃음을 이야기를 할 거예요. 웃음을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에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울해지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죠. 또 중학생인 여러분들은 또 중학교 1, 2, 3학년 한참 또 사춘기를 겪을 때이고 또 정말 어렵고 힘들게 공부하고 또 학원 다니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울할 때가 참 많아요. 자, 이럴 때 마스크를 쓰고 혼자서 여러분 방에서 소리를 내지 말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져요. 집에 가셔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같이 한번 거실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져요. 저는 저희 남부대학교는 사실 이 웃음법을 가지고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웃음으로 시험을 보는 학교, 또 웃음으로 학점을 받는 그런 학교예요. 그럼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 예, 제 시간에는 매 시간마다 운동을 합니다. 무슨 운동을 하느냐? 웃음 운동을 해요. 그래서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하하 호호 이런 운동을 해요. 어색하신가요? 저도 어색하네요. 네.
우리 학생들 얼굴도 안 보이는데 저 혼자 이렇게 웃으려고 하니까 굉장히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요, 저는 이렇게 수많은 시간들을 연습했어요. 저는 많은 시간들을 운동을 하면서 운동이라는 것이 하면 할수록 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영어 단어를 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요? 네, 종이에 쓰고 읽고 외우게 되죠.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으로 우리가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있죠. 자, 그래서 저는 이런 웃음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화면에 보시면 웃음 생명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지금 단어가 보이실 거예요. 우리 사회의 많은 폭력 그리고 자살 예방 또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범국민 웃음 생명 사랑 캠페인을 벌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위에서 보시면 제 양력에 보면 대한민국 신지식인대상, 성공대상, 문화예술명인대상, 무궁화평화대상, 사회공헌대상 이 많은 상들을 제가 물건을 개발해서 탄 게 아니고요. 바로 이런 웃음생명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운동을 국민들에게 주장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많은 영향을 미쳐가지고 상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치고 이렇게 좋지 않는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날 때 이런 웃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런 웃음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뇌가 긍정적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여러분의 삶의 행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 시크릿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밀리언셀러죠. 전 세계적으로 100만 부 이상 팔렸고 또 청소년 시크릿이라는 책도 나왔었고 또 시크릿 2가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비밀을 알려줬습니다. 이 시크릿이라는 책을 보면 가장 핵심적 키워드가 나오는데 그 핵심적 키워드가 뭐냐?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생각의 에너지가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긍정의 에너지를 끌어당겨서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웃음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웃음소리가 많이 나는 집에는 행복이 들여다보고 고함소리가 많이 나는 집에는 불행이 들여다본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웃음소리가 많이 나면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여러분의 교실에서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많이 나고 노래하는 소리가 나고 글 읽는 소리가 나면 그 학교는 행복한 학교인 거예요. 바로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웃음을 가지고 수많은 암 환자들을 고쳤고 또 우울증 환자들을 고쳤어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수많은 대학에서도 저는 가서 강연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공부로는 절대 서울대학교 못 갑니다. 연세대 못 갑니다. 고려대학교 못 갑니다. 저는 저 자신을 잘 알아요. You know yourself. 너 자신을 잘 알아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제가 공부로는 서울대학교를 못 갔지만 세상을 향해서 제가 웃었더니 서울대학교가 저에게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대에서 강연을 하게 됐고 연세대에서 강연을 하게 됐고 서울대병원에서 강연을 했고 대학원생들을 강연을 했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1800명을 오전 오후로 강연을 했고 서울에 있는 수많은 대학에서 저를 콜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KBS 아침마당을 4번이나 출연해서 방송 특강을 했고 MBC, KBS, SBS 수많은 방송의 TV 특강에 출연을 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웃음이 그만큼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따라서 해보실까요? 웃음은 생명이다. 그래요. 웃으면 생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원숭이도요, 저렇게 귀여운 원숭이가 웃으니까 얼마나 예뻐 보여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도, 아무리 힘든 얼굴을 가진 사람도 웃는 얼굴을 보면 피곤함이 사라지고, 힘든 일이 있어도 웃게 되면 내 삶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으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 끝나고 집에 들어갈 때 현관문 앞에서 3초만 웃는 연습을 하세요. 우리 엄마 아빠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3초만 번호키를 누르기 전에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자, 오늘 배운 거 있죠? 3초만. 자, 이렇게 하고 띠띠띠띠 누르고 들어가서 엄마, 아빠 학교 다녀왔습니다 하고 이렇게 웃는 얼굴 해보세요. 저는 저희 집에 아이들이 3명입니다. 딸, 아들 이렇게 3명을 키웠는데 이제 다 컸어요. 우리 막내가 지금 중학교 3학년입니다. 늦둥이가 있는데 중3이에요. 근데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항상 어떻게 했냐면 웃지 않으면 용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빠가 뭐 해가지고 돈 벌었어요? 웃어가지고 돈 벌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돈을 타가려면 웃어야 돼요. 그래서 10,000원을 타가려면 10,000원어치 웃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 용돈 10,000원만 주세요 하면 웃어. 그러면 우리 아들도, 지금 중3 아들도 하고 웃어요. 그러면 제가 돈을 줍니다. 그러면 돈을 주는 저도 기분이 좋고요. 또 돈을 타가는 우리 아이들도 기분이 좋을 거예요. 자, 여러분, 자, 집에 도착했다 생각하시고 3초만 웃는 연습해 보세요. 하나, 둘, 셋. 네, 입꼬리, 눈꼬리를 가깝게 하시고, 자, 띠띠띠띠 눌렀어요. 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엄마 얼굴을 보고 엄마 사랑해요. 엄마 잘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밝은 얼굴로 인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엄마 아빠가 정말 행복해 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여러분은 사춘기예요. 그냥 학교 갔다 와가지고 그냥 울상을 하고 들어가서 몰라 모른다고 하고 방에 들어가서 엉엉 울면은요, 엄마 아빠 아무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너 왜 그래? 싫어, 나가. 네, 여러분은 주로 엄마한테 함부로 말하죠? 그러지 마세요. 엄마도 힘들어요. 아빠도 힘들어요.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모두가 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 번만 이렇게 웃고 집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은 웃음 효녀가 됩니다. 자, 학교를 갈 때도 마찬가지죠. 또 학교에 와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고 이렇게 웃는 얼굴을 하세요. 저는 중학교에도 근무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저는 중학교에 있을 때도 웃음으로 체육 실기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20초 이상 박수치고 웃는 걸 보고 너는 A, 너는 B, 너는 C 이렇게 점수를 줬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웃음을 생활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고 웃으니까 행복해진다는 이 말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즐겁게 웃는 것도 사실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 자, 20세기와 21세기는 많이 달라요. 바야흐로 여러분들은 21세기에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학교를 다닐 때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했느냐,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느냐면은 깜지를 잘 쓰는 사람이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복도에 우리가 쓴 깜지를 전부 차곡차곡 쌓아놓는 교장선생님도 계셨어요. 예, 그때 제일 무서운 벌이 뭐였냐면은 검정색, 파란색, 빨강색 볼펜으로 한 줄씩 깜지를 쓰는 거였어요. 그럼 얼마나 힘든지 아시겠죠? 예, 그때는 머릿속에 모든 지식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지식은 네이버, 구글, 다음, 포털 사이트에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키워드를 치게 되면 여러분이 다 읽을 수도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양의 정보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무언가를 외웠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은 정말 아날로그적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러나 지금 21세기에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은 검색하면 됩니다. 옛날에 선생님이 공부할 때는 탐색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검색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많은 양의 정보를 갖다가 잘 융합해서 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감성의 시대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는 우리는 뭔가를 다 외웠어요. 지식 위주의 삶이었는데 21세기는 감성 위주의 삶입니다. 그래서 디자인의 삶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바로 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재밌어야 돼요. 여러분 TV를 왜 봐요? 유튜브를 왜 봐요? 재밌잖아요. 지금은 메타버스의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상상의 세계와 가상의 세계를 드나들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삶의 주인이 되려면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이냐, 그리고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첫 번째는 재미있는 삶이에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보다는 여러분이 아이폰 또는 삼성의 휴대폰에게 물어보면요, 인공지능이 그것을 학습해서 더 많은 지식들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주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제는 인공지능은 점점 진화하고 있습니다. 이세돌의 바둑을 인공지능이 이겼죠. 그리고 골프의 황제라고 하는, 골프의 여제라고 하는 박세리도 인공지능 골프 선수에게 쳤습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 속에 수많은 인공지능이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재미있지 않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재미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삶. 여러분이 그 재미있는 삶의 주인공이 되주라는 말씀이에요. 자, 인생이 재밌으려면, 삶이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은 일에 감탄하십시오. 와우! 와우의 성공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순간순간 감탄하는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떤 설명을 했을 때 여러분이 선생님을 쳐다보고 거기에서 우와 하고 한마디만 해보세요. 선생님은 정말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할 거예요. 모든 것에 신비로움을 갖고 순간순간 여러분이 자기 삶에서 와우 하고 이렇게 감탄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해져요. 네, 아빠한테 용돈 타는 방법 간단해요. 아빠를 딱 보고 우리 아빠 멋져? 와우! 이거 한 번만 해보세요. 3만원 그냥 나옵니다. 기본 나와요. 네, 우리 엄마가 예쁘게 화장을 했어요. 깜짝 놀라지는 게 우와 우리 엄마 이쁘다. 여러분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줄 거예요. 엄마 그렇게 하지마 제발. 그건 입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는 딸이 예쁠까요? 아니면 어머나 우리 엄마 너무 예쁘다. 솔직히 안 예쁘더라도 예쁘다고 해주세요. 네, 그게 성공하는 사람들의 비결이에요. 네, 솔직히 말하고 감정을 나는 못 속여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여러분 엄마 상처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엄마나 아빠하고 가장 많이 다투는 게 뭐냐면 솔직하게 말할 때 내 감정을 상대를 인식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그대로 했을 때 상대는 상처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행복의 조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되느냐? 나 자신, 여러분 자신이 아르바이트 하려고요? 또 뭐 직장에 가서 돈 벌려고요?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면은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삶입니다.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내 주변이 좀 더 행복해지고 좀 더 밝은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면 훨씬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 하루하루 공부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학원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고 앞에 미래에 어떻게 삶이 될 건지 정말 암담하고 할 거예요. 그러나 선생님이 살아보니까 지금 now and here 지금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일의 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어제 내가 무엇을 했느냐는 지금의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삶은 절대 핑계를 대서는 안 됩니다. 누구 때문에 어땠다.
누구 때문에 안 됐다는 절대 자기 자신의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재미있게 그리고 의미있게 살아가는 것, 이것은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하버드 대학교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과목 중에 하나가 행복학이라는 수업입니다. 저도 저희 대학에서 행복학개론이라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강 신청 오픈하면 5분 이내에 제 강의는 클로징 됩니다.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컴퓨터 앞에 앉아서 제 강의를 수강을 하려고 기다립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전공 과목이나 다른 과목들은 첫째, 재미가 없다. 네, 재미가 없답니다. 근데 제 강의는 되게 재밌어요. 왜냐? 매 시간마다 이걸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을 맺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웃는 걸로 시험 봅니다. 세상에 이렇게 쉬운 시험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웃음을 연습하지 않으면, 매일 웃지 않으면 진정한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웃음을 웃는 학생에게는 제가 A+ 점수를 주지만 정말 연습을 하지 않아서 대충 웃게 되면 미안하지만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모든 건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업이 재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수업 시간 내내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볼펜을 입 혀에 이렇게 물고 얼굴 근육을 이렇게 올리면서 수학 문제를 풀어보세요. 훨씬 수학 문제가 잘 풀립니다. 수업 시간에 어렵고 힘든 문제가 나올 때 여러분이 웃는 얼굴을 하고 풀게 되면 15% 정도의 문제 해결 능력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TV를 보시게 되면 예능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죠. 네. 옛날에는 뉴스가 제일 인기가 좋았어요. 지금은 어때요? 스포츠 스타들, 왕년에 국가대표를 하고 올림픽 금메달을 땄던 수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예능 프로그램을 전부 석권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에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안 했다가 아니고 운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력이 뛰어납니다. 상대 선수를 이기기 위해서는 온몸의 세포가 다 총동원되어야 상대 선수를 이길 수 있고, 거기에는 전략이 따르게 되어 있고 수많은 근육의 움직임이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원고를 하나도 보지 않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제가 강의를 재미있게 생각하기 때문에 카메라를 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연습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이런 연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fun, 재미와 그리고 감탄에 대해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삶이 행복해지려면 즐거워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혹시 몸이 아프고 마음이 우울해질 때 진짜 좋은 약이 뭔지를 알려드릴게요. 바로 진짜 좋은 약인 즐거움이에요. 여러분, 공부하라고 할 때는 머리 아프고 배 아프잖아요. 근데 나가 놀아라 하면 어때요? 신이 나죠. 와, 신난다 하죠. 그 신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내 몸 안에서 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좋은 엔돌핀, 엔케팔린, 다이돌핀, NK세포, T세포, B세포, 이런 정말 좋은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나와서 우리 몸을 치유해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즐거움 약이라는 것에는 풀초자에 즐거울 낙자가 합쳐진 게 약이에요. 그래서 즐거움이 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우리 동성여중 학생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자, 즐거움이 뭐다? 그래요. 즐거움이 약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코로나 시대에
또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인간이 정말 지켜야 될 마음, 여러분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한번 가르쳐 보세요. 네, 대부분 동양인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냐? 그러면 가슴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근데 서양인들에게 당신의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뇌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서양인들은 분석적이고 우리 동양인들은 통합적이죠. 네, 그래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마음을 정말 웃게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해보실까요? 마음 웃기. 자,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마음 웃기. 그래요. 여러분 학교 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마음이 힘들 때예요. 네, 공부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친구가 내 마음을 상하게 했을 때 정말 힘들어요. 선생님이 나 공부 못하는 건 괜찮지만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선생님한테 서운한 거예요. 엄마 아빠가 왜 싫어요? 네, 내 마음을 몰라줘서 싫은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무게가 무거울까요? 마음의 무게가 무거울까요? 네, 1번 몸무게, 2번 마음의 무게 몇 번일까요? 네, 몸무게는 우리가 100근 하면 60kg예요. 마음의 무게는, 마음이 무거우면 뭐라고 해요? 1000근, 10,000근 그래요. 그럼 뭐가 더 무거울까요? 마음의 무게가 무겁죠. 자, 그래서 마음이 웃게 하면 마음이 가벼워지겠죠. 우리 인공지능 시대에 이제 인간은 점점 더 소외되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과 소통할 것이냐 중요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내 마음을 웃게 하는 첫 번째 방법은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무엇도 춤을 추게 한다? 네, 맞습니다. 고래도 춤을 추게 합니다. 자, 고래밥 맛있죠? 네, 저도 고래밥 좋아합니다. 우리 아들 중3 잘생겼습니다. 운동 정말 잘합니다. 근데 밥을 어떤 밥 먹을까요? 네, 고래밥 많이 먹습니다. 자,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블루 시대에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는 자기 자신을 칭찬하는 방법, 나비포옹법이라는 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나비는 어떻게 날아요? 이렇게 날죠? 그렇죠. 자, 나비처럼 여러분 양 어깨를 이렇게 해보실까요? 자, 이렇게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나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이때 얼굴 표정이 아주 중요하죠. 어떻게? 네, 이렇게 입꼬리, 눈꼬리를 가깝게 하면서, 네,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이렇게 해볼까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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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이름을 불러줘요. 자기 이름. 영식아, 그래도 괜찮아. 영식아, 그래도 정말 괜찮아. 영식아, 정말 괜찮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이번에는요, 이렇게 토닥토닥 하면서 저를 따라 해보실까요? 나는 내가 좋다. 나는 내가 정말 좋다. 나는 내가 참 좋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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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웃어주는 거예요. 자기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자기 자신에게 웃어줘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심장이 이 소리와 이 웃음을 알아들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면 여러분의 심장은 따뜻해져요. 영식아, 나는 네가 좋아. 영식아, 나는 네가 정말 좋아. 영식아, 나는 네가 아무 조건 없이 좋아.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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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웃어주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게 돼요.
어렸을 때 그런 거 있잖아요. 영식아, 너는 커서 정말 훌륭한 선생님이 될 거야. 예, 너는 커서 정말 훌륭한 화가가 될 거야. 너는 커서 정말 멋진 가수가 될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들으면 그것이 곧 자신의 꿈이 되고, 또 10년, 20년 후에 성장을 해서 보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어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비포옹법이라고 합니다. 나비웃음법이라고도 하고요. 여러분을 칭찬해 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한 번씩 해보시기 바래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감사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암 환자들을 웃음치료 하면서 하루에도 100번, 1000번 이 말을 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자신이 아픈 부위를 손으로 만지면서 계속해서 하게 합니다. 그러면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해보실까요? 감사는 웃음의 씨앗이다. 그렇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감사는 웃음의 씨앗이다. 네. 자, 영어 단어에 present라는 단어가 있죠. present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현재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 또 수업을 받을 수 있는 것,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사하죠. 네. 많은 제가 암 환자들을 만나면서 정말 내일 어떻게 될 줄 모르는 그런 암담한 상황에서도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시간을 선물로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지금에게 감사해라. 그러면 반드시 감사할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끌어당김의 법칙하고 비슷한 원리예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습니다. 아침에 눈 뜬다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좋아하는 시구절 중에 이런 시구절이 있어요. 오늘 내가 바라보는 저 태양은 어제 죽어간 이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내일의 태양이었다. 어제 죽은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이 태양을 얼마나 간절하게 보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찡그립니다. 오늘이 또 시작됐다고 짜증을 내고 오늘 또 학교를 가야 된다고 짜증을 냅니다. 백혈병에 걸려서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있는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뭔 줄 아세요? 학교 가고 싶어요. 친구들하고 뛰어놀고 싶어요. 학교에 가서 친구들 보고 싶어요. 이 말이 제일 많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내 옆에 있어줘서 감사하잖아. 또 옆에 있는 친구에게 감사합니다. 네. 친구가 좋아해요? 좋아하지 않아요? 좋아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동성중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 또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저는 왜 운동을 시작했냐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께서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계시는 우리 어머니를 내가 지켜야 한다는 어떤 사명감이 생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 누나는 공장으로, 큰 형은 친척집으로, 제 여동생은 너무 어려서 저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제 여동생과 저는 3살 차이가 났죠.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인 저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운동한 사람들, 운동한 애들
멍청하다는 소리 듣기 싫어서 저는 단어장을 정말 학교 수업을 받을 때 학원을 다닐 수가 없어서 그냥 교과서를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제 통신표는 여러분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유은학원 박물관 100주년 기념으로 제가 기증을 했습니다. 제 중학교 1, 2, 3학년짜리 별로 공부는 그렇게 썩 잘하지 못했지만 저는 그걸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힘들었지만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운동해서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가정 환경은 어려웠지만 절대 남에게 어렵다는 태 안 내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했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렇지만 공부만큼은 소홀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지금의 교수가 됐겠죠. 네. 그리고 대학교 입학시험을 볼 때 정말 안타깝게도 우리 어머니는 내가 대학을 안 가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이죠. 근데 다행히 저는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수석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학생으로 4년 동안 학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또 한 번의 불행이 닥쳤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던 제 여동생이 고등학교 입학식장에서 쓰러져서 병원에 업혀갔는데 소설책에 나오는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여동생은 고등학교 생활을 단 하루밖에 해보지 못했고 그로부터 한 달 후에 하늘나라로 돌아오지 못할 여행을 떠났습니다. 저는 여동생이 떠나고 나서 정말 슬펐고 우울증에 걸렸고 정말 술과 폭력으로 한때 살았습니다. 제 자신도 자살 시도를 2번이나 했었고 정말 삶은 인생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줄까라고 생각을 했고 부정적인 생각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깨닫게 됐습니다. 오빠가 이렇게 힘든 모습을 하고 사는 모습을 하늘나라에 있는 내 여동생이 본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그래서 생각을 바꿨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보자. 하늘에 있는 여동생에게 부끄럽지 않는 오빠가 되자. 그래서 공부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ROTC 장교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고 어렵다는 특전사, 요즘 여러분들이 그 트로트 많이 보죠? 박군이라고 하는 그 박군이 나온 특전사에 저는 장교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죽음과 삶을 뛰어넘는 힘든 훈련을 마쳤지만 마지막 제대를 한 달 앞두고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제 친형이 위암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또 세상을 뜨게 됩니다. 저는 5년에 한 명씩 제 가족이 죽어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나는 그걸 뛰어넘어서 열심히 내가 살아야만이 내가 먼저 떠난 가족들에게 보답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학교 선생님을 하면서도 항상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봉사활동을 했고 남을 조금이라도 더 즐겁게 해주려고 연구를 하다 보니 지금의 웃음 박사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 자신을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고통과 어려움을 뛰어넘고 인생에 다가오는 파도를 향해서 보드를 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한번 가져보시고 자기 삶에 큰 용기를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미워하지 마시고 항상 용서하는 학생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칭찬과 감사, 용서, 여러분의 마음을 웃게 하고 여러분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3가지 한꺼번에 해서 웃으면서 제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